다카이치 정권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 논의에 들어갔다. 자, 이 비핵 3원칙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핵은 보유하지 않는다.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 자, 그럼 이 비핵 3원칙 중에 어떤 내용을 고치느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군비 확장 움직임의 근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이제 중국 관련으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일본은 이대로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일본도 이제 뭡니까? 재무장이라 하면 좀 그런데, 좀 이제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키워야 된다. 라는 이런 주장이 일본 정치권, 그 다음에 일본 뭐 각종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요즘 TV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 근내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바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렇죠. 좀 종합해서 지금 현재 일본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상케이가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 논의에 들어갔다. 자, 이 비핵 3원칙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일본 외무성 사이트입니다. 핵은 보유하지 않는다.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을 뭡니까? 들여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본의 3원칙입니다. 이거 뭐 무조건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에로 나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이 비핵 3원칙을 뭐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은 뭐 전 세계 유일한 피폭국,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은 평화를 위해서 이 핵무기 같은 거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도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항상 이제 평화 코스프레 할 때 자주 쓰는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제 비핵 3원칙을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핵 3원칙 중에 어떤 내용을 고치느냐? 라고 했을 때 핵을 반입하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미군함의 핵무기 탑재입니다. 일본의 미군기지 오키나와부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미군의 이제 예를 들어 뭐 잠수함이라든지 전함 같은 거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비핵하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올 때는 핵무기를 싣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뭐가 아쉬워요? 중국의 위협이 안 돼.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만 하면은 중국이 약간 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제창하던 이 비핵 3원칙을 깨야 돼요,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의논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의 위협이 있으니까 뭐 일본이 뭐 굳이 가진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한번 개정할 만도 하지라는 생각도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일본에서 상당히 큰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죠. 진짜로 이것만 개정하나요? 처음에는 이거 생각을 시작했을 때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 배가 잠깐 일본에 온다. 그걸 용서해주세요. 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는데 그러면 다음은 미군 기지면 놔두면 된다라든지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라는 논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본에서도 많이 찬반 여론이 심해요. 평소 때 이런 얘기 말 꺼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중국이라는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한 방에 지금 이거 통과를 시키자. 라는 게 일본이 약간 무드거든요. 그러면서 비핵 3원칙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오죠. 안보 전략을 개정한다. 안보 전략이 뭐예요? 이게 일본의 흔히 말하는 전략 3문서라고 해가지고 국가 안보 전략에 기반해서 국가의 방위 전략을 세우고 이 국가 방위 전략에 있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구체화한다. 라는 것이 일본의 전략 3문서입니다. 방위력 정비가 뭐겠어요? 미군이 핵무기 가지고 일본에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방위력 정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개정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본 방위성이 매년 15개의 포인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위력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내용에서 어떤 걸 들고 나오냐면은 일본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 일단 러시아가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위협이 됩니다. 방위성에서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을 놔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개정해서 넘깁시다 라는 건데 이게 어렵죠. 비핵 3원칙 재검토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누가? 피단협. 이게 일본의 원폭 피해자 모임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작년에 뉴스 크게 났거든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지도. 노벨 평안상에 일본의 피단협 대표 선정.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세계를. 핵무기 피해자 협회는 평화의 상징이다. 저 사람들, 저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근절을 외치고 다닌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인데 뭐? 비핵 3원칙을 재검토 없애버리다고? 그럼 이거 뭐 노벨상 받은 게 뭐가 돼?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 여론이죠. 아까 말했죠. 중국이 큰데 이런 이상적인 놈. 그럼 언제까지 과거에 있을 겁니까? 중국의 위협은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 일본 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여론이 좀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금 타카이치 정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올해 이제 일본의 여름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약한 일본의 약간 극우 정당이라는 정당,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있거든요. 일본인 퍼스트라는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에 한 번 진 것뿐인데 일본인들이 너무 기죽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를 얻은 정당이에요. 이 말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없으니까 우리 역사책에도. 전쟁에 한 번 진 것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라는 해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죠 미대 떨어진 독일인이 이제 한번 이제 난리친 적이 있었죠. 전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무드가 정말로 이제 과거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약간 좀 침울한 경제 상태인 독일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있다. 라는 게 일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변 뭐 중국부터 이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런 노벨 평화상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의 여론 자체는 그래 중국의 위협부터 이래가도 지금 일본은 현실적으로 안보 대책을 해야지 라는 게 좀 많이 목소리가 많이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 말도 나오죠. 원자력 잠수함 갖고 싶네. 저번에 에이펙 때 보니까 말이야 한국도 원자력 잠수함 가진다던데 일본도 갖고 싶어라. 디젤로 가는 잠수함은 이게 오래 못 가. 일본 영해도 넓은데 원자력 잠수함으로 오래오래 거의 무한 동력 같은 느낌으로 작전하고 싶어. 갖고 싶어라. 현재 일본 국방장관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또한 언급을 하면서 빨리 일본도 가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 영상 만들었을 때 그렇죠. 대충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했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미 해군의 작전부장 또한 일본도 원잠 검토 충분합니다. 가능성 있어요. 미국도 응원합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견제할 때 일본이 대신 싸워준다는데 니들 가져라 약간 그런 입장도 있죠. 이 모든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방위비. 그렇죠. 일본의 방위비는 최근 5년간 60%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계속되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가파르게 방위비를 증액시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뭐 매년 얼마입니까? 9조 9천억 엔이니까 우리가 또 한 이제 9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현재 방위비로 들어갈 것 같다. 앞으로에. 이런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돈이 물론 많은 나라인데 무한은 아니거든요. 쇼미더머니 안 됩니다. 그렇게 미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노무라 종합연구소입니다. 방위비의 추가 증액은 즉 뭐다? 국민 부담의 증가다.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아무리 다카이치 사나이짱이 지지율이 높아서 뭐 있잖아 법 개정 넣읍시다 이런 하더라도 증세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증세는 여러분 돈 내세요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일본 요즘 쌀값도 날리고 그지? 생활이 어려운데 증세는 좀 이러면 정치권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국채 찍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래 세대에 미루는 국채로 지금은 카드를 만지작. 그 상황에서 현재 일본의 재무 대신이죠. 그렇죠. 방위 재현 할 수 있는 돈은 다 끌어 써야 되는 건데
적자로 국채를 찍는 거를 따로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이 뭡니까? 군비를 확장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GDP 대비 2%로 이제 끌어올리는 목표를 지금 거의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지금 부족해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더 많은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누가 또 필요해요? 상케이가 보도했네요.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 시트를 딱 보니까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끌어올릴 계획이 담겨 있다네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도 들여오고 GDP 대비 3.5% 국방비도 많이 쓴다네? 지금 일본 지금 2%잖아. 일본도 3.5%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도 쓴다는데 이런 식으로. 요게 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네. GDP 대비 2%는 적다라는 여론을 적지.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뿐인가요? 지금 당장에 누가 제일 위협이에요? 중국이 위협이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알기 쉽게 얘기하죠. 예, 고이즈미 신즈로 그 방위상. 중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재무장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잠수함 들어오고 국방기 시키고 중국도 지금 조마이고 중국도 지금 군인 늘리고 이러다가 일본이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하자 이거예요. 어디까지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여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예. 그러네요. 일본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론적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건데 일본 사람들도 야후 재팬 이런 데서 댓글 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SNS에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찬성이에요. 예, 맞아. 일본도 가자. 고고싱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죠. 일본의 자위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22만 명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24만 명이거든요. 근데 정수가 점점 뭡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일본에서 자위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압니까? 자본주의 징병제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위대를 가고 싶지 않는데 내가 직업이 없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자위대를 가는 거예요. 특히 지방, 촌일수록.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자위대는 일본에서. 이게 일본 자위대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위대가 정원을 못 채웁니다. 왜? 기피하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 인원이 22만 명인데 22만 명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이게 힘들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왜? 대한민국은 지금 뭡니까? 징병제인데 많이 줄었죠. 45만 명입니다. 국군이. 일본의 2배죠. 인구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징병제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본의 제일 큰 위협에는 중국은 몇 명일까? 205만 명. 그리고 중국은 늘리려고 하면 무한으로 늘릴 수 있는. 무한리필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현대전 뭐 드론이 날라다녀요. 뭐 해요.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서 깃발 꽂아야 되거든요. 전쟁은. 결국 그러네요. 사람 현장까지 가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는 20만 명으로도 돼. 자위대는 근대화돼서 드론 날리고 자위대도 현대화된 무기니까 팔 필요 없어. 개소리죠. 가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쟁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능하면은 그 상황까지 안 가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본은 여름만 보면은 지금 당장 전쟁해도 된다 이거야. SNS부터 뭐 보면서 이 미디어 이런 거 보잖아요. 군비 확장 가자 이러거든요. 누가 가는데? 본인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내에서. 일본은 20살 때 남자들도 군대 안 가니까 23살 때 취업하고 65세 정년 퇴임하고 이미 그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근데 일본 사람들 모두가 다 징병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 총리 비핵화부터 해서 전쟁의 위험이란 것을 재교육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일본은 예를 들어 뭐 전쟁에 졌고 반성하는 전쟁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 오래 흘렀잖아요. 그죠? 예, 80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1945년부터.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여론은 맞다 일본 핵도 들여오고 예, 잠수함도 넣고 예, 전쟁 가자 이러는데 과연 이게
실제 일본에서 정말로 현실적인 얘기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박한영 고상도 대한민국 예비역이니까 예,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이제 이게 그래도 그죠? 예, 훈련소 한번 갔다 온 사람이랑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랑 그죠? 예, 국가에서 자유를 박탈되어 본 적 있는 그런 사람들과 평생 자유롭게 다니다가 야 전쟁까지 하면 하겠지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본의 이런 행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로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런 게 여론적으로 상당히 뭡니까?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네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이제 이런 이제 국내적인 여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지지를 할까요? 나는 안 가니까. 나 대신 다른 애들이 갈 거니까요. 거기까지 인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위대가 전쟁하는 거니까 나는 안 간다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럴 리가 없거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금 받는 어르신도 이제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일본은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 군비 확장이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특히 많이 망각을 하냐면은 바가방송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일본의 8월 15일은 뭡니까? 패전 기념일 아닙니다. 종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승전 기념일을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 광복절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종전이야. 그럼 누가 패전 기념일일까? 없어요. 진 사람이 없어요. 예, 지난 과거 태평양 전쟁은. 이게 상당히 큰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왜 일본은 지금까지 핵을 못 들여오고 왜 일본은 이걸 못할까? 예, 아까 말한 군비 확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왜 여론을 봐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가 일본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 사람이 그걸 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다 그러네요. 이번 중국 사태도 그렇고 이 군비 관련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해왔어요 일본이? 라는 설명이 없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난 태평양전 때 일본 NHK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전장으로 내보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다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선전 방송을. 근데 최근에 아까 저런 이제 군비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미디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국도 국방비 증액하고 중국도 저런 일본도 해야 된다. 그런 거 봤을 때 과거랑 지금이랑 정말로 달라진 게 있을까? 라는 정면에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도 요즘 많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